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먼저. 네, 안녕하세요. 필만 스토리 진행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네, 박미숙입니다. 네, 신선미입니다. 오늘 지금 저 2주 만에 왔잖아요. 네. 이 스튜디오가 좀 바뀌었어요. 어, 위치를 좀 예, 바꿔놓으니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네, 안 좋으세요? 아, 좋아요. 불빛도 많고. 아, 불빛도 많고 조명 아주 잘 받으세요. 근데 이게 원장님. 조명빨이 너무 세니까 네. 안 좋네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2주 동안? 저는 요즘에 정말 교회에 사는 듯한, 교회 되게 자주 가고,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뭐 CTS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 구역 예배도 당연히 하고, 그리고 또 뭐 하나를 더 이제 하려고 또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하고 있는데 계속 교회 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번 주에 구역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이가 어느 정도에 있는데 자기가 성경 일독을 못하니까 너무 쪽팔리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가 예전부터 생각이 났던 거였거든요. 성경 일독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놓고 그냥 알고 있는 성경 몇 주 몇 주를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딱 얘기하면 거기는 어디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맥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너무 자만한 거죠.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이렇게 그냥 알다. 근데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나한테 뭐를 물어보면 너무 창피할 것 같은 거야. 내가 네. 너무, 왜냐면 성경 1독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자체가 너무 그럴 것 같은데, 마침 구역 예배 때 그 우리 교인, 우리 집사님 분 한 분 중에서 이번 연도에 한번 성경 구약이나 신약 중에 반독만 하는 건 어떻겠냐고 너무 성급하게 하면은 창세기 제가 한 100번은 넘게 읽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쓰겠다고 네. 한 20번은 썼어요. 시작. 시작. 대충 하나님.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서 시편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시편으로 시작하기로 하고, 혼자 하면은 좀 약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끼리 같이 오늘 1절에서 뭐 1편에서 5편이라고 하면은 그걸 하고 누군가 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동기어부를 해주니까, 왜냐면 혼자 하면 안 되거든요. 혼자 하면 한 맞아요. 10편 100편까지 읽다가도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러고 이제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는데 참 의미 있을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 연도에 뭔가를 의미 있게 좀 보내야 되니까 성경 말씀으로. 안 그래도 네. 올해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했어요. 그쵸? 네네네, 맞아요. 근데 또 교회도 많이 가시고 아주. 그 끝나는 날에 네.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거요? 됐는지 결과가? 네, 일독이 그 반독이 끝나는 반도 끝나놓고 얘기해야 되게 진짜 내가 할 수 있나. 일단 10편이라도 끝났으면 10편이라도 오늘 시작했거든요. 오늘요? 오늘 일단 오늘요. 어저께 구역예배였고 오늘하고 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아이, 설마 3일은 가겠죠. 오늘 시작을 했는데 오늘 5편 입고 나왔거든요. 네. 나왔는데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까 우리 수정 씨가 일독을 안 해서 이때가 모태신앙에서 일독을 안 해서 이렇게 나갈 되게 때 어. 좀 창피스럽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날은 저희 딸이 뭐 하여튼 뭐 이 책 하나 읽어가지고 내용을 뭐 요약하는 네.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는 여기 필리핀에 있었고 그 아이는 한국에서 통화를 하는데, 오빠 나 이게 뭐 요약이 안 되고 너무 모르겠다고 힘들다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통화를 하는데 이 스피커로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엄마는 50년을 성경책 한 권도 이해를 못해. 50년을 했는데도 성경책 그렇게 한 디스를. 그래서 근데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 한 거는 뭐 66거이지만 아무튼 그 자기들 많은 거서, 이야. 아니 근데 진짜로 일독을 해도
모를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아? 그리고 매번 읽을 때마다 또 틀린 느낌이 또 있을 나- 거고 그리고 막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갖고 네. 읽으면서도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럴 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말씀을 정말 읽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가 이제 크면서 네. 뭐 제가 계속 암송 매절도 계속 하라고 하고 있는데 네. 가끔가다 막 이렇게 질문을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엄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데 내 마음에는 어떻게 들어와? 그러면 제가 변신 로봇이라 조금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뭐 아이들한테 그냥 맞춰가지고 네. 그럼 너희 마음속에 들으면 지우한테는 무서운 꿈을 안 꿀 수 있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나중에는 더 가면 갈수록 저한테 그쵸. 성경적으로도 질문들이. 물어볼 것도 많을 텐데 그럼요. 제가 너무 창피할 것 같은 느낌이 요즘에는 좀 더 들길래 그래 이제는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하자. 너무 기회가 좋았다. 축하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성공할 걸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끼리도 한번 해봐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뭐 10편을 제가 이거 한다면 저희는 뭐 시온 잠언부터라도 한번 수준 씨는 두 개가 돼요. 맞다. 구역 말고 저는 신약으로 해야겠네요. 두 개가 되면 더 힘들으시시겠 아니 이거 해보고 할게요. 죄송해요. 네, 지금 괜히 마이크- 뱉은 말 아니, 잠깐, 책임지지 잠깐. 못한 말은 하지 저 다 마시고요. 먹었어. 네. 네, 오늘은 게스트가 없죠. 네, 없어요. 네, 이렇게 셋이 하는 것도 저희는 참 되게 의미- 오랜만. 네, 인데 네, 좋을 것 기대돼요. 오늘 또 맞아요. 권사님께서 기대됩니다. 엄청 당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같아요. 당황하시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요, 오늘 권사님. 오늘 주제- 저는 막 네. 차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유쾌한 리더. 저예요? 저? 잠깐만요. 뭐예요, 권사님? 아까 제가 잠깐 빈 공간에 얘기했었죠. 네. 나이 먹고 나이가 못하면 안 된다. 그것도 또 전에 아니에요. 네, 오늘 유쾌한 네. 리더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진짜 요즘에 그 매일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요즘 지도력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자꾸- 이 제목도 지금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매일 성경에서 네. 야, 지도력을 계속 지도력에 대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내가 엄마에 대한 어떤 지도력을 아이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시키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 한번 저희끼리 이렇게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사님께서는 지금 교회에서. 리더를 예.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학교에서도 아이들 위해서 선생으로 리더를 하고 계시고 또 부장 집사님으로 또 리더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리더신 거죠? 나이 많은 리더? 네, 나이 많은 아까 나이가 못한다고 아유, 그건 아니고. 그리고 선미 씨는 이제 가정에서 리더를 하고 계시고 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나눠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응. 뭐 어쨌든 각 유치에서 지금 다 리더 한 분야가 다를 뿐이죠, 그죠? 네, 네. 맞아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그리고 뭐 나눠볼게요. 원하지 않으면 우리 꼴보기 싫은 리더 중에 여기 사람들 뭐라고 한 명- 한 명 지목해갖고 밑으로 내려버리자고요 오늘. 네.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겠네요. 오늘 질문 중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의 기준이 뭔지, 네. 어떤 게 행복한 건지. 딱 질문 던졌을 때 어떤 게 떠오르세요? 행복의 기준이 뭐야? 이렇게 근데 물어보면 너무 뭐 그 뭐라 그럴까 너무 추상적이라서 뭐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쵸. 너무 틀리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이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사는 게 그냥 왜 딴 데로 찾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 삶이 기쁘면 행복한 거고 근데 그게 평범해도 그 삶이 행복한 거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무너질 때도 그냥 이 정도였는데 내가 누구한테 의지할 곳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그냥 행복? 그냥 생각해보니까 준비했네. 이 질문 받고 준비했네요. 예. 말씀을 너무. 네. 권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행복 이렇게 하니까 네. 기준? 행복 기준이 뭘까? 좀 고민은 됐어요. 쉬울 것 같는데 기준. 뭐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 돈도 돈에도 하고 치우치고. 뭐 명예 달고 여러 가지 할 거잖아요. 저는 이 답이 안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평안할 때가 평안이라는 게 돈이 많아서도 평안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 평안은 누구가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잘 돼 있을 때 그 평안이 오늘 저는 누가 말해도 평안이라는 저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처음에 딱 만났을 때도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도 평안하라고 평강할지어다라고 딱 첫 말씀하시는 거기 저는 말씀 속에서도 그래서 내 인생에 평안
평안이 나는 제일 행복이라 생각하는데 이 평안하신가요? 답같지 않는 답인데 평안이 왔다 갔다 이래요. 그쵸. 그렇죠. 항상 평안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기준이 때로는 돈에 조금 뭐 여유가 있으면 뭐 그건 기분이 좋은 건지 평안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곰곰이 따져보면 그런 게 평안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돼 있으면 네.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수정 씨를 장점만 볼 것도 내가 영적인 풍부함이 없을 때는 단점 뭐? 왜 저래? 그니까. 뭐 이런 왜 거. 저래? 뭐 나 이런 그래서 거. 나이. 네. 예. 뭐 제가 좀 기준은 안 맞긴 안 맞는데 아무튼 모를 평안. 저는 평안. 네, 어쨌든 평안해야 된다.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영적인 거라고 평안. 저는 그게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선미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냥 어제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행복? 행복 뭐지? 이러면서 저도 살짝은 돈도 좀 있어야지 행복하고 이러다가 진짜 생각한 게 지금 정도면 나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딱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랑이 옆에 있길래 행복의 기준이 뭐야? 딱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나 지금 행복하니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딱 진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우리 대부분 비슷한 그러니까 신랑이랑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친구들한테도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닌 사람들도 특히나 한국 사는 친구들은 또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야 그거 정말 뭐 예를 들어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는 없어봐서 그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야 진짜 없어봐. 돈이 있어야지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그렇죠. 있고. 많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맞아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정말 다른데 어쨌든 저 자체는 지금 정도면은 나는 정말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게 이 행복은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인 있죠. 거예요. 그죠. 자기 네. 생각이 오늘 이렇게 한쪽으로 조금 생각해버리면 우울해질 수 있어. 우울하고 그렇죠. 불행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려고 내가 뭐 결혼했나? 있었나? 내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또 이런데 맞아. 똑같은 상황인데도 조금만 이쪽으로 가면 남편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필리핀 땅에 와서 그냥 사고 없이 잘 살고 있네.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고. 그죠. 행복은 멀리 네. 있는 게 아니고 큰 뭐가 아닌 것 같아. 그 큰 거를 진짜 매번 준다고 해도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행복인지 아닌지를 못 느끼는 거겠죠. 그러면 행복이 뭐 남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엄마들은 네. 뭐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근데 그 네. 남에서 오는 게 행복이 아니죠. 남하고 그쵸. 비교해서 행복을 찾는다는 거는 그거는 무의미하죠. 남편이 나는 행복 주는 것도 아니죠.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다 아니죠. 그건 그쵸. 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죠. 무조건 노력해야 되죠. 무조건. 네. 그럼 무슨 노력을 하고 있으세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가끔 이럴 때 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좀 한번 그때 알데없이 되게 좀 힘들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힘들지 하고 내 마음을 알아줬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뭔가 내가 다시 행복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그걸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그 사람 내가 행복했던 거는 그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누가 이제 뭐 그런 일이 뭐 힘들었지 하고 들어줘. 근데 그런 것도 그 하나에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남편한테는 안 하고 있네. 남편 얘기하자마자 고개를 남편한테는 눌렸어요. 안 하고 있네. 근데 행복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저는 진짜 그거를 어떻게 노력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한간에 그거는 예전에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뭐라 그럴까? 순간에 뭐 힘듦이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좀 하나님한테 살짝 이렇게 매달리는 의지하는 그게 이제 생기니까 뭔가 나한테 안정을 찾았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쾌락 뭐 즐거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어쨌든 그것도 이제 필요한 거지만 그래도 좀 그런 위로가 하나님에 대한 위로가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는 행복은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만약에 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세상살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막 뭐 메이커 이야기를 했던 자식의 이야기를 이러면은 실컷 하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 뭐랄 공허해. 할 때 있잖아요. 꽉 차지 않고 네.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럴 그럴 때가 있고 그런데 아무 가진 거 없고 세상으로 기준으로는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은혜 받았던 그 짠짠한 것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이렇게 확 올 때가 있거든. 그럴 때 그게 행복인 것 같아. 그냥 세상 뭐 내일 뭐 끝날지 내 인생의 마감할 때 그랬을 때에 이게 뭐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최고의 중요의 가치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여서 할 때가 많다 보니까 행복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첫째는 저는 일단은 기도랑 말씀에 매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지금 우리 매일 성경에도 바울 사도 계속 이야기하다가 지금 에스라로 넘어간 것들 보면 바울의 사건을 이렇게 막 내가 따라가다 보면 네. 내 인생은 호화판이에요. 호화판. 그러게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거지없는 것만 되고 네. 그럼 에스라도 이게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이 한참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사람 이름 읽지도 않는다가 아니라 거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성전 건축할 네. 때 막 이렇게 아무 별 사람들도 아닌데 근데 나는 나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어딘가에 기록해 줄 때 과연 내 이름이 기록이 될 수 있을까? 이래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뭐 돈이 좀 없든 뭐 불안하든 그래도 이거는 뭐 후차적인 문제고 맞아요. 그런 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노력. 아 다들 너무 잘 살고 계셔갖고 트집을 잡을 데가 그런데 없네요. 이것이 끝까지 네. 가야 되는데 자칫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네요. 왔다. 권사님이 이제 네. 그 노력한다는 게 기도와 뭐 이런 성경 이런 걸로 생각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저런 걸로도 정말 100% 내가 이게 마음의 안정이 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런 생각을 되게 저는 좀 신기하죠. 제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진짜로 될 수 있을까? 진짜 돼요. 네, 그게 되게 아직은 네. 좀 맞아요. 믿기가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정말 그 말씀이라는 게 다른 어느 누구가 사람이 말하면 이러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답은 없어요. 와 이거다 이거까지는 아닌데 그 사람들에도 이제 도움은 되겠죠. 그죠 사람들에 대한. 그런데 말씀과 기도할 때는 딱 확신이 오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세상 끝날 날 지켜주시기라는 것을 딱 그게 오면서 지금 진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네. 노력을 해야 되죠. 그쵸. 노력을 하긴 해야겠죠. 맞아요. 행복을 위해서. 예, 남이 다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남편이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자식한테 받는 행복은 아직은 크더라고요. 그쵸. 아이가 어리니까 그 어릴 때 모든 행복을 다 준다고 하잖아요. 크면 클수록 갖다 버려야 되고 아이고. 막 이래. 아니 그 어릴 때 그 주는 행복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보니까 커가는 게 자꾸 보여요. 너무 예쁘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 행복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네. 지금 우리 두 분은 아이가 어리니까 네. 막 재롱하고 네. 막 이런 게 얼마나 예뻐요. 막 엄마한테 물 한 그릇 엄마 드세요 이런 거면 예쁜데 저 같은 경우는 큰애가 물 한 그릇 주면서 엄마 드세요 이러면 진짜 그런데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막 재롱 잔치하고 막 애가 막 귀엽게 하면은 너무 행복하고 귀여워.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커가면 한도 끝도 없이 근데 그런 게 이런 게 행복의 기준이 못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는 계속 아이한테 우리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그 순간의 행복만 그냥 자기가 감당하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벌써 4살, 3살 이렇게 됐는데 한국 나이로 6살, 4살이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요즘 들어 계속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잘 키우고 있나? 내가 리더십 발휘를 잘하고 있나? 아이한테?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자가 그러니까 뭐 나 때문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유학생들이나 요즘 큰 아이들이 상처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어느 집안에 살건 내가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미래는 뭐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너무 독단적으로 내가 막
끌고 가는 건 아닌가. 음. 아니면 내가 얘하고 같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가는 걸까? 우리 지훈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크고 있는 걸까? 아직 솔직히 그 말 표현을 하기에는 지금 서툰 그쵸. 나이잖아요. 그래갖고 함께 가는 나는 함께 엄마랑 같이 가는 그런 친구 같은 엄마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가 지금 독단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어. 독단적으로. 근데 이렇게 네. 안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보통은 엄마들이 안다라는 게 좋은 리더예요. 맞아요. 나쁜 리더는 몰라요, 몰라. 그쵸, 느끼지를 못하겠죠. 못하죠. 본인이. 내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예. 정말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음. 본인들은 다 잘한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공동체들. 다행이네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렇게 느끼고 어쨌든 본인이 느끼면 이게 발전이 되잖아요. 어떻게 네, 하면 그쵸. 고쳐져야겠다라든가. 내가 좀 실수했네라는 것도. 근데 맞아요. 그 리더가 내가 완벽하게 해주고 완벽하게 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해주고 이래 돼버리면 이제 공동체는 힘들어지는 거죠. 가정도 힘들어지고 맞아. 엄마 아빠의 그 힘으로 음. 제압하고 하면 힘든 거죠. 근데 맞아요. 엄마도 약한 점이 있다. 아까 엄마 실수했네 이렇게 네. 너 마음을 몰라줬네 이러면 애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잘하는 게 그죠. 맞아요. 어제 밤에 갑자기 지우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엄마 울었지. 그때 저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엄마 울었지. 그때 내가 마음이 아팠어. 근데 그게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남는데 이 아이한테 처음에는 그게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면 안 됐던 거였을지도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엄마도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다 감추면서까지 나의 뭐 이런 건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지우도 그걸 보고 엄마도 울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그렇게 막 지금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그 권사님께서는 혹시 아이들 앞에서 우신 적이 있어요? 많죠. 말해 뭐예요. 말을 하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아니, 말을 말하다가 이렇게 울고 하다가도 네, 그냥 그냥 말씀.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다가도 네.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눈물이 많아요. 네. 네. 최근에 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들이 좀 그때 이제 지금 많이 컸잖아요. 어릴 때부터 운 일이 많아요. 권사님께서요? 네, 제가 네. 그 저희 앞에서만 강한 척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되게 그쵸, 여리고 연약하시죠. 눈물, 예, 첫째는 눈물이 예. 많아요. 그래요? 강하가 안 가고 기도할 때도 잘 울지만 사람들 말하고도 할 때도 잘 울어요.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듣는 소리가 저는 억울한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엄마가 뭐 이렇게 하든지 하면은 아마 억울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막 울면 눈물 줄줄 흘리고 있으면 밥 먹었다도 그래도 또 이 모범생이었거든요. 네. 그 밥상 앞에서도 그냥 눈물이 나면 지금 생각하니까 밥 안 먹고 방 안에 들어가 버리면 될 건데 네. 굳이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뚝뚝 떨면 엄마는 그게 보기 싫잖아요.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울음은 너가 엄마 죽으면 울으래요. 근데 나 또 그 소리가 또 슬픈 거예요. 그 엄마는 그리고 저는 이래 지가 울잖아요. 그쵸. 안 그쵸. 무서워. 저 눈빛 봐봐요. 그쵸. 막 이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처음에는 이해가 갔다가 자주 그러면 그죠? 이게 힘든 거야. 그게 그럴 때가 있더라고. 엄마는.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매번마다 매번마다 눈물 그러면. 질질 짜고 밥상 앞에서 막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초등학교 때. 네, 눈물도 뭐 어릴 때 별 생각도 안 나니까. 근데 초등학교 이럴 때 아이를 제가 여기서 필리핀에 키우면서 어떨 때 이런 것도 있었죠. 아이가 학교 갔다 올 때 뭐 힘들다고 하든지 그러면 저는 빨리 그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그 상대방의 위치로 제가 막 가버려요. 공감하는 스타일이시구나. 빨리 그러면 저 그 환경에 딱 가버리면 네네. 내 곁에도 너무 힘들 것 같았던 네네네.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으면 마음이 나도 짠하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 제가 2월달에 갔다 왔잖아요. 네네. 구정 때니까 식구들 다 모였잖아요. 네.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친정엄마 팔순이었는데 팔순 잔치를 하면서 막 하는데 이제 한마디를 제가 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한 거죠. 감사의 우셨죠?
울면서 줄줄 울면서 끝까지 말을 하면서 네. 또 형제 한 명 한 명한테도 네. 고마웠다고 어. 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모에게 어떻게도 못하고 막 지금 하면서 우시는 거 눈물 아니죠? 뚝뚝뚝뚝 아니 하니까 거기서 왜 안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세요? 거기에 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해피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1년의 계획들을 뭐 소망인가 뭐 그거를 한번 말해보래요. 그러니 조카들은 또 까불랑거리면서 난 백수 계속 백수 뭐 이렇게 하고 네. 이랬는데 네. 오빠는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고였고 진지한 걸 듣고 싶은 거라서 난 아주 진지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마음만큼 부모에게 못 해주고 뭐 형제들이 못 해주고 막 이러면서 운 거예요. 그 이제 아들이 있었는 거예요. 아들도 나이가 25이 넘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얘가 두 가지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엄마는 왜 자꾸 어디 가면 저렇게 울지? 울지 불어서 그러면서 아이가 딱 그러더라고. 엄마 어디로 이제 그런 데 가서 내가 못 해준 거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뭐를 뭐 잘하래요. 뭐를 그러니까 열심히 열심히 자꾸 안 하면 엄마 계속 울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아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런 그런 거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 기준이죠. 뭐 재정을 이만큼에 네네. 부모한테 뭘 막 네.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고 네. 그런데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까지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려면 뭐 아끼고 뭐 쩌쩌 하면서 가계부도 적어보고 이러면서 엄마 계속 잘하래요. 아니 남 앞에서 그렇게 아니 얘가 뭐 그렇게 진지하기보다는 네. 엄마가 우는 게 두 가지 애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짠 뿌려서 짠한 거 하고 좀 말부터는 뭐 좀 그렇게 하려면 안 울려면 실전 불안서 뭐 이제 나이가 커서 그 이야기를 했고 한 번은 저는 어릴 때는 애들 안고 그냥 엉엉 운 적도 있어요. 너네들이랑 엄마랑 이렇게 필리핀 땅에 왔는데 너네들 학교 생활 힘들 수도 있고 엄마도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가지만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든 거에서 끝나지 말고 열심히 더 열심히 살자 하면서 애들도 울고 저도 울고 뭐 이렇게 운 적도 있어요. 뭐 기도하면서는 우는 거는 그러면 그쵸. 애들 방문 열고 팍 들어올라다가 엄마가 막 울고 기대서 하면 살문 닫고 나가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네. 제가 은근히 보면은 주변 사람들 중에 네. 오늘 애들 앞에서 울었는데 애들이 뭐 언니처럼 뭐 안아줬어, 뭐 어쨌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애들 앞에서 어떻게 울지 속으로는 살짝 그랬어요. 어떻게 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 딴에도 어쨌든 저희 집에서는 지도력을 가지고 엄마가 이제 애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보통은 하잖아요. 네. 근데 왠지 제 마음속에 애들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울 일이 애들 있어도 앞에서 화낸 괜찮고 소리는 울면 안 엄청 돼요. 잘하고 화내는 좀 울지 마. 그건 무슨 그러니까 왠지 속으로 네, 그러니까 이 그치, 마음이 맞아요. 요새는 살짝 네. 바뀌게 됐는데 울면 예를 들어 신랑이랑 뭐 언쟁이 있어가지고 눈물이 예를 들어 날 것 같아도 애들이 여기서 같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으로 꾹 참고 들어갔다가 방에서 눈물을 막 흘려요. 그리고 얼굴 이렇게 막 정리를 한 다음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도 애들하고 놀아는 주고 있고 앞에는 있지만 굉장히 마음속은 뭔가 있죠. 그렇죠. 울음을 참았을 때 이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나는 이게 옳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거를 아이들한테도 포출하는 게 예를 들어 정말 지우가 말한 것처럼 엄마 왜 울었어 엄마 그래도 괜찮아 그렇죠. 엄마 울지 마 내가 속상해라든가 오히려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요새 되게 많이 했어요. 예. 나쁘다 틀리다는 뭐 그건 정답은 없어요. 없지만 저는 그것도 필요한 그러니까요 필요한 네. 것 그죠.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그때 그 말했거든. 엄마도 엄마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도 엄마가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엄마가 없는 줄 아나 봐요.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엄마의 엄마. 할머니의 개념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모르니까 엄마가 엄마도 있어? 그럼 엄마도 나처럼 엄마가 보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좀 더 감성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은 해봤죠. 그게 서로의 네. 마음과 마음이 잘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 애가 커도 저는 요즘 엄마 엄청 좀 서글프다. 뭐 이렇게 해요. 좀큰 애들은 네. 엄마 왜요? 몰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한국도 가고 싶고 뭐 할머니 집에도 가고 싶고 뭐 이렇게 그냥 해요. 그럼 애들도 우리 엄마도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제 늘 이런 이야기를 계속 그냥 이렇게 주고받고 했더니 그래도 엄마는
뭐 참았다 하고 또 어떨 때 뭐 일하러 갔었을 때 엄마 좀 억울함을 좀 억울한데 그래도 엄마 그냥 흔쾌히 잘 참았다 이런 걸 흘러 보내준 이 아이들에게도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도 저럴 때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도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을 엄마가 말했던 일들이 생기잖아요. 학교에서 내가 그럼요. 억울함도 생기고 내가 안 했는데 오해도 생기고 이럴 때는 우리 엄마가 저런 식으로 풀었다더라 하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집에 와서 엄마 너무 그랬는데 엄마가 그 말한 게 생각이 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우리 딸이 이번에 뭐지 자기가 피아노 전공도 아닌데 동아리에서 피아노 막 연주를 했는데 떨려 내 주문다 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랬죠. 엄마 떨려 죽겠대 떨렸어. 그래서 네가 네 전공도 아닌데 그렇게 뭐 그리 잘 치려고 하냐. 제가 그냥 했더니 갑자기 네. 그 애가 그 한마디에 힘이 확 생기더래요. 그렇지. 맞아. 내가 내 전공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재밌게 동아리는 온유야 재밌게 그냥 실력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야 이랬더니 갑자기 그냥 확 되더래요. 그게 우리가 별 이야기 아닌 것들이 아이에게 맞아요. 큰 그래서 도움이 네 되고. 이런 게 이제 자기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가 하는 리드를 보는 거죠. 은근히 배우는 거죠. 배우고 보고. 그래요, 그죠. 또 얘가 한국 사회에 갔었을 때도 처음에 알바를 하면서 인턴을 하면서 대극적이 되나 봐요. 지는 한국 마인드는 아니지. 사람들이 한국의 어른들은 무섭다 하지. 그 가서 엄마 지 잘못하면 어떻게 되니? 잘못하면 어른들께 엄청 혼난다. 나 이랬어. 뭐냐 잘못하면 네. 엄청 혼나는데 그걸 너가 인정을 하면 돼 이랬어요. 인정을 안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데 그냥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인정을 하는데도 또 계속 혼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잘리는 거야. 쉽네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 완전 쉽네요. 걱정하지 마. 제가 이렇게 맞아요. 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려 보냈던 것들이 아이들이 또 아이들에게도 리더의 영향이 근데 맞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약간 이제 뭐 그러니까 공산당이셨는데 왜 진짜 외운 게만 하고 아이들과 네네. 소통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소통과 공감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미 일단은 그걸 이제 밑에 내려놓고 위에 것만을 가지고 아이들을 다스리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적인 게 리더십이 나온 거죠. 같이 그쵸, 함께하고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훈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본인들이 가장 바라는 좋아하는 리더십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저요? 없어요. 설마 없을까? 아니 저는 리더. 그러니까 리더하면 성경 보다가 어떤? 리더 막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근데 진짜 아까 저희 말했던 것처럼 리더 하면 저는 그냥 딱 생각하는 게 유재석 딱 이 생각이 먼저 났어요. 그래서 근데 뭐 워낙에 국민 MC여서 그렇다기보다 누구나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재미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보면은 배려심이 많고 정도 많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을 좀 약간 희생을 하면서도 남들에게 굉장히 배려를 하고 또 되게 굉장히 묵묵히 좀 약간 사람들을 약간 뭐라 그러지 밑받침 해주는 예, 약간 이러면서 본인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굉장히 딱 그 리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쨌든 연예이긴 하지만 저는 유재석 이런 사람 그리고 실제로는 솔직히 리더 같은 사람? 뭐 예를 들면은 아니, 정말로 제가 이제 저도 결혼하고 뭐 여기 와서 결혼하면서 살기 시작하니까 제 주변에 리더 같은 사람은 수정이 언니. 왜냐면은 이렇게 수정이 그 리더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누군가에게 보통 포커스가 맞춰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건 바로 그러니까 약간 윤경이 언니나 그러니까 저희 국장님 사모님이시죠. 아니면 수정이 언니 같은 경우에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은 항상 그게 뭐 성경 얘기든 어떤 얘기든 약간 중심이 돼서 항상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재미만 있으면은 뭐 사람들이 근데 쟤도 재밌고 할 텐데 약간 감동도 같이 좀 줘요. 예. 감동.
그래가지고 저는 예, 제 주변에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는 솔직히 좋은 리더를 만나본 적은 솔직히 막 크게 기억나는 사람이 없고요. 안 좋은 리더는 기억이 나는 게 안 좋은 일 조금 있다가. 아 그럴까요? 조금 있다가. 좋은 리더 먼저. 좋은 리더 먼저 하고. 예, 안 좋은 리더는 사회생활에서는 왜냐면 끝없이 나거든요. 안 좋은 리더도 많다는 거네요. 그렇겠죠, 보통 사람들이. 네. 나이값도 못한 리더도 네, 있고. 많죠. 그럼 어떠세요? 좋은 리더 딱 생각나는 뭐 난 사회생활 생각나는 하면서. 사람보다는 그냥 그 리더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누군가가 그냥 왜 그냥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시키는 것보다 같이 그 안에 들어가갖고 같이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행복도 추구를 같이 하고 같이 동반자로 가는 그런 리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독선적으로 내가 사장, 내가 할 보스. 거야. 내가 사장이니까 너네는 그냥 날 따라와. 그냥 야 내가 늙어 내가 어렸을 때는 너처럼 안 살았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월남전장 가서도 막 이렇게 살았는데 너네 그 상황에 살아봤어.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보릿고개 이야기 맨날 해가면서. 그럴 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 커피를 흘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네 지금 배가 불렀다. 근데 이미 이제는 시대가 변한 시대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맞는다는 건 아닌데 그런 시대에 사셔갖고 그렇게 오셨다고 하시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맞춰갖고 사는 것도 참 큰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사람이 힘든 거를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오프라 윈프리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 진행하는 쇼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혹시 못 알아들으신 거 지금 딱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 눈빛을 읽었거든요.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 토크 네, MC 남자. 여자분인데 이제 맞아요. 그 분이 이제 자기의 상처를 먼저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되게 유쾌해요. 되게 맞아요. 유쾌하고 그 이제 하버드 대학교 가고 무슨 연설을 하게 될 경우도 자기가 그 학생들을 먼저 띄워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이 학교에 내가 오게 된 거는 참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일단 낮추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사람이 이제 자기 혼자 사는 세상은 없거든요. 그런 리더가 참 되게 멋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세요? 네. 저는 곳곳에서 리더로 있기도 하고 곳곳에 있다 보니까 리더도 또 위에도 많잖아요. 그럼요. 저는 조금 근데 나이 따라서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네. 저는 옛날에는 일을 이렇게 막 잘하신 분들 있잖아요. 일은 정말 잘해요. 누가 봐도 일만 잘해요. 일은 정말 잘해요. 네. 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퍼펙트하게 네. 누구도 그걸 못 따라가. 못 따라가. 정말 잘해요. 막 만약에 뭐 토요일 날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토요일 날에 오다가 떨어졌다. 한 주 전에 이미 토요일 날 다 끝내가지고 그분이 토요일 날 다 끝냈으면 얼마나 그 나머지 안 한 분들을 딱 닥달하시겠죠. 나는 끝냈는데. 그러면 나 저 생각은 여기까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네. 여기까지 기간. 네, 원래 기간까지는. 네, 기간 이후에부터 이제 닥달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저래 안 돼야지. 뭐 이 생각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했는데 나는 나이가 자꾸 들수록 일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일보다는 사람 관계 중심으로 맞아요. 때로는 일이 펑크가 났어요. 정말 열이 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를 인정은 하는데 그 막 훈계하기 전에 빨리 수습하고 일단 수습하고 어떤 분들 수습 안 하고 일단은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사실 맞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빨리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밥이라도 하나 사면서 네, 그때는 이랬다. 그때 이래서 참 굉장히 황당했다 이렇게 그냥 하고 그럼 저는 참 좋은 리더가 몇 분들이 계신데 네, 누구실까요? 알려주세요. 몇 분이 계신데 네, 실명 공개해 주세요. 이 뭐지 밑받침을 잘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밥을 한 끼 사더라도 이거 누가 샀어 이런 것도 모르는데 맞아요. 그분이 딱 맞아요. 사놓고 갖고 또 뭘 다 했는 자기가 다 했는데도 조용히 전혀 계시고. 말하지 않고 네네. 뒤에서 보면은 묵묵히. 보면은 그분이 했고 그 다음에 많은 공유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한 공간에서 같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한글학기도 같이 쓰고 뭐 국제학기도 네. 쓰잖아요. 어떤 분은 딱 니 거 내 거 철저하게 완전 이 마이크가 하나 필요하다.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아, 네. 다음 세대들이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서로 공유해서 그러니까 공유를 잘 해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그래서 제가 저런 걸 굉장히 닮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막 뭐 회의 시간에도 일을 막 가르치는 분보다는 선생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네. 결단하게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하게끔 여러분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네. 이러 복 뜯어주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한 번 더 격려를 해서 격려해주고 내 스스로가 그냥 나 그렇지 이 육당에 온 아이들에게 얼마나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 아무튼 좀 겸손하고 저는 좀 이런 일 잘하신 분 말고 네. 저는 일 잘하시는 분 오늘 되게 속상하시겠어요. 아니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지금 벌써 너무, 40분 돼갖고 네. 일단 1부를 일단 마치고 찬양 듣고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찬양은 권사님이 오늘 골라주셨죠. 네. 네, 주은의 임을 마커스 거 듣고 2부에서 뵐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3시 하니까 더 수다가 많죠. 그러니까요. 1분을 말이 끝이 없어. 40분까지 간 건 처음이잖아. 20분 남았어 이제. 그러니까요. 아니네요. 음악 듣고 나니까 한 15분 남았네요. 빨리 해야겠네요. 얼른 네, 스타를.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꼴 보기 싫은 리더. 꼴 보기 싫은 리더. 리더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어디 가나 왜 있지 웃으세요? 않을까요? 아니 저를 두고 한번 해보세요. 직선적으로 그냥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나이 깎음 못하고 아 이거 진짜 농담이고요. 저라고 지칭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리더 싫더라고요. 네. 잘난 척한 리더 있어요. 진짜 잘나서 잘난 척을 해도 싫죠. 네, 그 막 자기가 돈이 있고 진짜 잘났어. 정말 잘났는데도 누가 봐도 잘났어. 누가 봐도 잘난지 알겠어요. 근데도 그래도 싫어.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마야방이라고 하죠. 마야방 뭐예요? 저 처음 들어봐요. 야방 그러니까 잘난 척한다는 거.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네. 하는 사람 그런 리더가 있어요. 그 네. 위에 있으신 분들이 네. 그 밑에 직원들한테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무조건 자기가 옳은 거야. 감당 그러니까 못합니다. 의견을 굽히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한국 사람이나 같은 한국 사람끼리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잖아요. 네. 계속 권사님 바로 우겨. 야 이거 물이잖아. 아 권사님 이거 물 아니에요. 사실 뭐 이렇게 네. 사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계속 우기시는 분이 있어요. 권사님 아니라 끝까지 아닌 거 아시는데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존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우겨갖고 그거를 밀어붙이시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럼 밑에 직원들은 정말 끝도 없이 힘든 거죠. 그런 리더들은 나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누가 봐도 네. 그거 틀렸어요. 네. 네. 물이잖아. 물 아니에요, 그죠? 소주예요. 아니 나중에 술 먹으러 가겠다. 너무 좋아해. 아니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권사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시니까 아니, 너무 진짜 웃겨가지고. 안주는 물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마셔본 경험 있는 사람이 자꾸 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계속 하잖아요. 그럼 네. 나중에는 수정 씨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게 되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야 아닌데 왜 끝까지 아니라 해야지 하면은 아무리 말해봤자 안 되는 거. 본인이 느껴야지. 본인이 그냥 그걸 하면은 누가 뭐래도 안 듣기 때문에 안 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본인은 또 어떤 본인은 내끼 맞잖아. 맞기 때문에 저기서 소위 말하는 자 스탑을 한 거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또 리더도 있더라고요. 더 꼴보기 싫죠. 완전 꼴보기 싫죠. 우리는 그냥 폭인데. 아니 어쨌든 지금 한글학교에서 선생님 자리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이제 리더 자리잖아요. 네. 정말 맞지 않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우기는 선생님인 네. 거예요. 본인이 말이 맞고 맞다고. 막 그렇게 계속 우기면서 아이들을 계속 근데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진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끝까지 맞지가 않더라고요. 2년 내내 그분이 있었을 때 메달 따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나는 꼭 메달을 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든 경우 속에 이제 다른 이제 코치님이 들어오셔갖고 운이 좀 좋게 해갖고 이제 메달도 따고 그랬는데 일단 이렇게 안 맞으면은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맞아요. 그거를 학생이라고 얘기해서 아닌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이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도 되게 그렇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선생님을 누구 만나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혹시 선생님 맞아요. 중에서 꼴 보기 싫은 선생님 이제야 밝힌다 뭐 이런 거 예전에 있으신가요? 꼴보기 싫은 선생님. 저는 꼴보기 싫은 선생님보다는 저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지. 저는 저 성향상 네. 이게 어찌성 우유부단이에요. 우유부단 때문에 네. 남들은 저 꼴보기 싫어 진짜 죽겠다 그 표현이 저는 에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찌성 우유부단이에요. 네네네네. 우유부단. 뭐 어차피 내가 해결 해줄 수 있는. 낼 수도 아니고 내가 거기를 안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꼴보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 성격이 더러운 것 같지만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아닌 걸 아니라고 막 하고 어떤 면에는 저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게 정말 저 사람을 이해를 해서 좀 그래 해주는 것도 있어요. 네, 솔직히 네. 몇 프로는 있지만 어떤 거는 그냥 네, 그냥 지나가는 거죠. 피곤. 어차피 해봤자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뭐 내가 그게 또 고민하고. 지혜 읽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저는 꼴보기 싫어 죽겠다 인생에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저 성향상 그냥 좀 억울하네 그냥 좀 억울해요. 이때는 뭐 그죠 완전 히 윽박
완전 진짜 아닌데도 불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있어. 아니 심지어 이 있어요. 질문을 어. 권사님께서 만들었어요. 꼴보기 싫은 아니, 리더. 있어요. 아니 있어요. 있어. 아니 있어요. 네. 있기도 하고 네. 또 많겠죠. 나도 네. 리더로서 어느 학생 중에 하나가 네. 저 음악생 꼴보기 싫은 선생님. 근데 진짜 이럴 누군가는 수도 그럴 있고요.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만 모르는 그렇죠. 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나를. 네. 그래서 저는 거기 늘 꼴보기 싫을 정도까지는 안 돼야 되겠다는 게 정말 감동을 주고 네. 싶은 마음은 엄청 많으면서 그거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내가 어딘가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돼 있을 수도 그쵸. 그거는 진짜 있거든요. 모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래 안 해야지 하는데도 또 꼴보기 싫은 자리에 또 있을 수도 있고. 선미 씨는 저는 뭐 네. 꼴보기 싫은 선생님 뭐 리더. 이런 거는 네, 그냥 기억이 안 나고요. 예전에 병원에 일했을 다닐 때, 병원에 다닐 때 그 예전에 얼마 전이었죠. 한국에서 뉴스에 나왔는데 간호사 뭐 퇴원해가지고 그 자살 뭐.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거는 그냥 종결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가혹행위는 없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운동하셔서 아시겠지만 간호 그쪽도 이제 병원에 네, 가면은 심하다면서요. 심하거든요. 근데 제가 간호 학생 그러니까 간호 대학을 다니면서 실습을 나가면 간호 학생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습이 끝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간호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제일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뭐 대학병원일수록 그 위에 선생님들이 엄청 많으시죠. 제일 대학 졸업하자마자 가면 위에 뭐 30명, 20명 정도 한 과당 이렇게 계시니까 굉장히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좀 심했어요. 저는 그 사건이 이해가 가요, 솔직히. 직접 몸을 네. 담아봤으면은 특히나 대학병원일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고요. 글쎄요, 사실 요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도 되게 크게 심하고요.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정말 조금 약간 뭐 그 사람 그 간호사의 뭐 간호부장이었을 거예요. 이름이나 이런 건 생각은 나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 다른 뭐 학생들도 약간 차별을 아닌 차별을 좀 하시고 뭐 예를 들어 좀 더 똑똑하거나 그 일을 좀 더 잘 수행하는 간호 학생한테는 좀 더 뭐 이뻐하시고 아닌 학생은 정말 차트로 머리 같은 데를 이렇게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제 때도. 그리고 네. 조금 뭐 어쨌든 환자 그 생명이랑 연결이 된 그럼요. 일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조심해야 되고 되게 세다고 들었어요. 근데 간호사. 근데 이제 저도 네. 최대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만약에 간호사 이제 선생님께서 뭐 엄청 심하게 꾸지람을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탈의실 같은 데 가서 우는 학생들이랑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근데 저는 잘 울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특별히 미움을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실수를 하기는 했는데 그 정도로 혼나야 될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엄청 혼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눈물이 나가지고 조금 울었죠. 엄청 이렇게 눈이 빨개져가지고 울고 이랬는데 그분께서 저는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독사야 뭐 이러면서 이랬는데 나중에 오고 나서 나중에 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지나갔으면 아마 그분이 정말 꼴보기 싫은 정말 간호사였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오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관심이 없고 이랬으면 너한테 얘기도 안 했다고.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시크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딱 토닥이면서 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나중에 내가 너 뭐 단독으로 시켜볼 테니까 그때는 한번 잘해봐. 이러면서 뭐 안아주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여기 간호부장으로 있는지 알 것 같다. 좀 그분이 떼는 네. 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호되게 하긴 하셨지만 뒤에서 몰래 다른 사람 있을 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도 이걸 알겠어요. 저도 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정말 이 감동이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서치면 학교 선생님이나 어디 리더들을 이렇게 서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나한테도 뭐 좋게 아무 뭐 혼내지도 않고 아무 했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분들이 네, 있고 맞아요. 그냥 엄청 혼났는데도 그분이 보고 싶고 네, 그런 분이 생각나는 있잖아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있어요. 정말 저도. 혼이 나는 왜 혼을 내는가를 알잖아요. 본인이 아는. 자기 열에 받쳐 손내는 거는 싫고 왜 저분이 혼내서 나를 다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했는지를 알잖아요. 네. 그럼 뒤 후처리도 중요한 거예요. 맞아. 후처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한 가지 꼴보기 싫은 리더 중에 한 사람. 그러면서 지금 막 보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내한테는 리더지만 이 사람 위에도 또 리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비겁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정말 나는- 여기는 하는 거 다르고. 소위 말하는 아부 비슷하게 네, 하고 그런 사람 여기는 많을 거예요. 여기는 막 실컷 이쪽에 해놓고 여기는 아닌 것처럼 이런 있잖아요. 겉바속이 막 다른 것처럼. 겉바속 가면을 쓴
그게 교회까지 있겠죠. 많죠. 그런 현실이 되게 씁쓸하지 않나요? 저 예전에 진짜 씁쓸해 그죠. 네. 정말. 그러니까 저는 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남 안 속일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되게 독실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항상 식당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항상 뭐 이제 약간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네. 한국은 길에서 트럭이나 이런 데서 뭐 생선도 파시고 이런 사람들 네. 꼭 굳이 그런 분들한테 사셨어요. 시장도 어, 가시기는 하시지만 진짜. 그럼 항상 이제 뭐 놀러 가거나 하면은 뭐 정말 막 이러면서 있으면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이러면은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생선을 뭐 몇 박스를 사셨대요. 예, 근데 다 위에만 생선이 괜찮은 그래서 거고. 어머님 그걸 체크해 보셨어야죠 이랬더니 저희 어머님 또 그러시는 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또 통하는 거죠. 이제 어머님은 뭐 하실 때 꼭 여쭤보시거든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근데 뭐 이제 믿는다고 이러시면은 이제 겉에만 그러니까 밖에 다 안 보시고 그러면 제가 도와야죠 이러면서 다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왜 어머님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사기를 치시고 다 이러시지 안 믿었을 때 정말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네.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 저도 약간 이런 의심 아닌 의심 이런 거를 갖게는 되더라고요. 어떠세요? 맞아요. 저도 그런 네. 저도 그 입장에 있잖아요. 네. 이 생선 위에만 덮어놓고 네. 거기에 해당되는 네.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네. 저는 몰라 저는 조금 그리 안 하고 산다라고는 하지만 또 저는 내가 맞아. 뭐지 욕심이 없는 분야에는 안 그러겠지만 또 욕심 있는 분야에는 그럴 수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도 네. 늘 그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이번에 가서 저 교회를 아직까지 구원이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가서 네. 영접을 막 이래 했더니 아버지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욕심쟁이고 뭐 다 네. 뭐 하고 남보다 네. 다 뭘 비싸게 받고 뭐 그러니까 그 죽을 짓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덕이 안 된다는 말을 저도 예전에 한번 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당했던 네. 사건은 어쨌든 네. 뭐 그 분이 제가 하숙생을 빼갔다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걸로 저를 되게 공경에 처했던 적이 있었는데 되게 좀 심하게 하셨어요. 엄청 심하게 때렸어요? 하죠. 때리고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협박? 협박 그때 제 나이가 한 28, 9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8, 9살 정도 됐을 9살 뭐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협박을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그래 뭐 우리 집에 온다 그래 그 이름만 잠깐 빌려준 3개월밖에 안 된 그냥 유학생한테 네. 그렇게 오지랖을 떨고 싶었나 봐요. 저도 왜냐면 여기 처음 오면 그렇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아예 여권까지 뺏어가고 3개월 내내 주지도 않고 그랬었던 분인데 우리 집에 걔가 왔다고 안 왔죠. 저 하숙하는 사람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 집에 온다고 언니네 집에 간다고 얘기할게요. 예 그러세요. 나 그때 존댓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하숙하시는 분인지 알고 저를 좀 협박을 되게 심하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셔가지고 충격이 크셨겠어요. 충격이 진짜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지금 10년은 안 됐고 한 8년 전 일이거든요. 네. 근데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더 많이 알겠죠. 저를 보면 자꾸 주눅이 드시는 느낌이 들어요.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일도 맡으시고 하는 걸 보고 저분 안 나가시나 싶은 이런 심정이 들면서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다닐 수가 있지?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믿음이 좀 흔들리시지 않으셨어요? 교회 근데 저는 그만두고 다행인 것 중에 싶다라든가. 하나는 예전부터 엄마가 그런 말을 되게 자주 했어요. 수정아, 교회는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다. 네가 한번 옮겨봤을 때 그 교회가 괜찮을 거라 생각했을 때 그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을 거니까 교회 한 번 옮기기 시작하면은 교회를 2번 옮기는 거 쉽고 3번 옮기는 게 쉽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그 교회에서 네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 얘기를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듣다 보니까 무릎을 다치게 만드네요. 교회를 옮긴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저 사람이 미쳤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닐 수가 있지? 그럴 때마다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아시나? 그럼 내가 이거를 얘기하지 말랬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 얘기를 해야 되나에 대한 그때 고민도 또 또 있었고. 고민됐었지만 두 번째 고민은 그 유학생은 내가 이렇게 그 남편도 내가 옆에 없었고 남편의 아빠가 그때 한인회 부회장을 하셨었나 뭐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이 없으셨더라면은 그냥 혼자 온 유학생들은 얼마나 큰 그 아픔을 당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의외로 또 그 아이한테 좀 신경이 더 쓰이게 되고 그랬던 케이스였는데 또 그분이 아마 한 4년 전, 5년 전에 나가셨어요. 계속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그걸 견디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저를 보는 게 쉽지 보이지 않게 않으셨어요. 속을 쓴 건 아닐까요? 나가시면서 다 철수하셨어요. 그 아들하고 그 다 철수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서 본인이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죄진 사람 다리 뻗고 못 잔다고 그런 것처럼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봤었을 때 아까 믿음 없었을 네. 때 그 믿는 사람들 행동을 네. 보고 그런 거 한 것처럼 얼마나 그분이 그리고 저는 솔직히 죄송한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드셔놓고 나이가 못하시면 어른 아니시라고. 근데 그 얘기를 그냥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 너무 그 처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그냥 그때 아무 말 못하시고 그냥 90도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가셨거든요. 가셨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이가. 근데 누가 우리 교회에 리더 입장에 계신 정도의 분이 세상 밖에서 그런 그렇게 행동을 그걸 한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그렇죠. 지금도 아무도 모를 지금도 거죠. 저희도 하지 않을 몰랐는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항상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는 이유가 어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에 와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건 아니래요. 교회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지 그쵸.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라는 거. 저는 거기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난데 하는 생각이 그래요. 진짜 그래서 사람 그죠. 보고 다니면 안 되는 근데 것 그 같아요. 처음에 어디 믿음 맞아. 없을 때는 그게 어디 맞아. 그까지 안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고 사회고 어디고 간에 각자 위치에 리더가 있는데 정말 뭐 우리가 표현을 지금 꼴배기라고 꼴배기 싫은 리더라고 해서 그렇지 아무튼 은혜가 안 되고 이런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반면으로 정말 좋으신 리더분들도 그럼요. 너무 많기 때문에 많죠.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일부러 꺼내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옆에 계신 분도 되게 좀 좋은 리더를 일부러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 아유 입을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부러 꺼내니까 지금 잘하고 그럼요.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제 유초등부 때 본 리더를 제가 직접 본 거는 네. 유초등부 때 리더를 본 거예요.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안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유초등부 교사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리더는 저렇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유쾌하고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그게 맞는 정답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거기다가 니네는 뭐 초등학생들이니까 니네가 뭘 알겠니? 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너가 못 따라오니까 그냥 내가 가는 대로 니네가 따라와야지. 이런 이제 리더자 갖고 부장 집사님을 계셨더라면 정말 꼴보기 싫겠죠. 근데 일단은 네. 너무 같이 그때 소통하시니까요. 아이들이 제가 여태까지 유초등부를 봤을 때 진짜 가장 아이들이 열광을 했던 아이들 수도 가장 많았던 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교사들도 다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본인들이 맡은 일들이. 그런 게 좋은 리더가 아닐까.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게 같이 이제 복 뜯어주는 거죠. 제가 이 좋은 리더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의 리더 네. 좋은 리더는 제가 한 가지 중에 이번 주에 참 제가 생각해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에 본인 칭찬으로 마지막에 네, 꼴보기시가 아니, 그래서 우리가 네. 가정에서 정말 그런 이 주입식 있죠. 그거 털려서보다는 그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엄마 생각은 이렇는데 선생님 생각은 이렇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엄청 재밌어하죠. 제가 이번에 노래를 하나를 뭐 부르면서 배에 대한 네. 뭐 기를 올려라 뭐 닻을 내려라 뭐 네. 돛을 내려라 노를 지어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과연 기, 닷, 노를 모르죠. 알겠나 싶어서 제가 물론 6학년이었어요. 네. 제가 네. 음악인데 국어처럼 숙제를 내줬어요. 네. 음악에는 너네들 이거 집에 가서 숙제를 해보라고. 부모한테 물어보던 뭐냐면 너네들이 잘하면 선생님이 맛있는 걸 사고 너네들이 안 오면 너네들이 선생님한테 사탕을 사라 이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야 저는 솔직히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숙제를 원래 저는 숙제를 줘놓고 그 아이들이 막 많이 왔어요? 일찍 다다닥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종이다가 딱 숙제를 아이들 웃기죠. 네이버에서 찾았대요. 그런데 네. 한 아이가 엉터리를 답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빠한테서
아빠가 가르쳐준 거래요. 어떤 네.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저거 뭐 내요 뭐. 그래서 제가 저 아이 길을 안 줘야 되겠다. 왜냐 아빠한테 물어서까지도 그쵸. 해온 건데 그래서 칠판에 막 다 적어줬어요. 엄마도. 그러면서 그렇지만 또 선생님이 디디하게 하면 얼마나 무시당하겠어요. 선생님도 별로 모르네. 이거 안 되잖아요. 네. 정확하게 해놓고 제가 얼마 웃긴 걸 한 줄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도 착각했을 수도 있고 뭐 아빠도 착각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자. 그러면 제가요 웃기는 이야기인데 어디다가 잠깐만 선생님이 정말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이 계신다. 나 물어보마. 선생님은 답이 이거다. 나도 답이 정확한 걸 해놔야 되니까. 네. 딱 해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윤천성 목사님이 진짜 얘들아 연락을 했어요? 네. 아니요. 배 학교가 있는데 네. 해양대잖아요. 네, 네. 애들 이야기 쉽게. 네. 배 학교를 4년을 다니시고 배를 쭉 타신 분이 계신데 네. 이걸 모르겠냐 이러면서 네. 네네. 윤 목사님께 목사님 이거 기, 노, 답, 돛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유도 모르고 이제 한번 설명 쫙 해주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애들도 4년 배 학교를 4년을 네. 다녔다 하지 배를 많이 탔다 하지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이 왔다는 애들아 맞겠나 틀리겠나 했더니 그 아이도 그럼 너가 어떻게 하겠냐 했어요. 다 다른 아이라 네네. 이 아이만 지금 세우고 있으니까 혼자만 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분이 맞을 것 같다고 이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이러고 그러니까 그 아이도 뭐 별로 그거 안 하고 선생님은 무조건 너 틀렸어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얘는 무한다 당하고 그쵸. 근데 야 아빠가 이렇게 잘못 들으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아빠에 대한 또 혹시나 그 신뢰가 떨리면 안 되니까 막 이래를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일은 쭉 해보면서 계속 리더 자리 있을 때 아이들 말을 일단은 그냥 탁탁탁 지시형 말고 네. 정답 탁 들어주고. 내리는 거 말고 너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너는 지금 이 답을 받을 수 있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딱딱탁탁 안 그래. 그래서 제가 이 리드 꼴백신 리드 있지만 뭐 제가 여기서 딱딱 했으면 그 아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오라서 찾아왔는데 상처를 받고 한 방에 저렇게 무너뜨리면 네. 두번 다시는 안 찾아오고 저 꼴백신은 선생 잘난 척 안 해 뭐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 아이들한테 많이 헤아리려고 굉장히 노력. 아무리 저는 엉터리 답도 다 적어줘요. 이번에 하나 오는 게 제가 점점 세게를 가르치려고 크레센도로 이렇게 딱 네. 했어요. 너네들 이거 읽어보라 했더니 아이 한 명은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음악에 나오는 크레센도를 이렇게 딱 했더니 읽어보라 했더니 한 아이가 각도 각도 되네. 정말 각도 되잖아요. 틀린 말 되네요. 아니죠. 네. 틀린 말 아니죠. 맞잖아요. 네. 크레센도는 아무 상관 점점 세게 네. 아무 상관없는 말이지만 지가 보이는 각도예요. 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지만 몇 도냐 제가 이렇게 몇 돈이야. 몇 분야는 어떻게? 네 이렇게 네. 정말 꼴보기 싫은 리드가 안 되도록 완전 엉뚱땅도 하는 말이죠. 음악에서 지금 나오는 각도는 그렇지만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유하게 많은 걸 이렇게 좀 풍성하게 네. 그러면 이야 선생님 몰랐던 걸 가르쳐서 고맙다 막 이래가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크레센도니까 꼴보기 싫은 리더와 네. 좋은 리더는 정말 얼마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순간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어디에 있던가 보니까 소통하고 공감하는 네, 공감을 것만큼 해줘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 없을 없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꼴보기 싫은 리더도 공감을 그걸 안 해주잖아요. 무조건 우기. 그러니까 그러면 그죠. 좋을 것 같고요. 어떠세요? 오늘 셋이 얘기하니까 진짜 말이 끝도 없죠. 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좋은 리더가 됩시다. 네. 저희도 이제 노력하고 만약에 누가 이렇게 틀렸을 경우 얘기해주면 잘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그죠? 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좀 했어요. 네. 네. 오늘도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시간이 정말 후딱 가네요. 저희 네. 셋이 수다 떨면 무슨 게스트 이제 초빙하지 말까요? 이 대사를 국장님께서 싫어합니다. 네, 네, 오늘 네. 너무 다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후원업체 소개해드리고 다음 네. 주에 할게요. 후원업체 저희 꼬꼬, 니꾸야 레스토랑, 메가 레스토랑, 서울 코리아나 레스토랑, 돈데이, 예손여행사, 이상면 농구교실, 에디스 프리스쿨, 리틀 클라리온, 새생명교회, 루아우 심리상담센터, 코레온 게이트 인터넷 카페에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더 많은 감사합니다. 감사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편안하세요. 네.